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44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1월 2일입니다. 새해가 밝았군요. 네, 오늘 출근하려니까 꿀꿀하시지요? 1월이고 뭐고 잘 쉬었네 라고 생각하고 1월 2일이라서 그런지 인사를 빼먹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1월 2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니터 팀장 이봉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정일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을 한 열흘 앞서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 근데 새해 복 많이 받는 거 말고 뭔가 멋진 새해 인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맨날 똑같이 50년 동안 내내. 50년 동안? 저는 뭐 다른 거 새해 복 많이 개발하시려고요? 받으세요. 네, 그거 말고 새하 복이 안 오잖아. 새하. 복이 안 온다고요? 복이 온 적 있나요? 뭐 그닥 복이 그렇게 많이 오질 않네. 큰 사고만 안 나면 뭐. 새해 건강하십시오. 네. 예. 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또 봉 씨가 들어왔으니 모니터 결과, 그것도 종편 모니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새해 사실상 첫날부터 1월 1일은 또 우리가 휴일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오늘이 첫날인데요. 첫날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참 지겹다.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네네. 자, 관련된 보도 풀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조금 앞서서 방송을 녹음했기 때문에 조금 늙은 보고서긴 합니다만은 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에서 계속 은폐하고 왜곡하고 뭔가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만들려는 심지어는 오히려 더 삼성을 띄워주는 이런 행태가 반복됐죠. 네. 특히 TV조선은 갑자기 이서연 이부진 자매의 패션을 막 칭찬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네. MBN에서는 12월 11일 방송에서 좀 지나긴 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상장을 유지해줬죠. 거래를 유지해줬어요. 네.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가 뭐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뭐 기업의 계속성이 유지돼야 된다. 뭐 이런 이유를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가면서 아니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범법 그것도 4조 5천억 원이나 해먹은 회사를 봐준다고? 말이나도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에요? 진짜 아무런 뭐라고 해도 이해가 안 가네요. 예.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가 이해가 전혀. 네. 진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전혀 안 가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돼. 무법천지인 세상이다. 말도 안 돼요, 그렇게 이거. 말할 수밖에 진짜 없어. 말도 안 돼요. 법도 그래서- 상식도 없어. 오로지 자기 삼성 마음대로야. 삼성을 보호하기 세상에, 위해서는 뭐든지 진짜. 할 수 있는 나라야. 아휴. 이게 더 웃긴 게 며칠 있다가 경남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됐어요. 네. 똑같이 분식회계거든요. 그죠. 근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과징금이 80억 원이었어요. 그만큼 분식회계의 규모가 컸으니까. 근데 경남기업은 과징금이 4천밖에 안 돼요. 4천만 원. 근데 경남기업은 상장 폐지해 버렸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과징금이 80억 원인데 상장을 유지해 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판례에 따른다 이런 상식조차도 이제 하지 않는 거잖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참. 뭐. 그냥 이 아니, 판사가 그러니까 아니지. 경남 이걸 제약이- 결정한 사람들을 다 털어야지. 진짜 수사 들어가야지. 수사도 하고 뭐 하는데 경남제약이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삼성은 억울하지. 4조를 했는데 좀 네. 유지시켰는데 네. 우리 뭐냐. 아무튼 웃기는 걸겠지요. 일입니다. 예. 자, 근데 그러면은 이게- 방송을 뭘 잘못했다는 건지 이게 얘기해 이제 봅시다. MBN에서 그 상장 유지 결정을 다루면서 허위 사실로 상장 유지 결정을 적극적으로 두둔해 준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그 허위로 든 그 근거 두둔의 근거 중에 뭐가 있냐면은 판례에 따르면 그렇게 한 게 맞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진짜. 이게 너무 웃긴 건데 판례가 아무튼 하나씩 네네. 제가 읊어드릴게요. 네. MBN 아침의 매일경제 12월 11일 방송에서 이걸 강력하게 두둔한 사람은 2명입니다. 최경철 매일신문 해설위원, 이경환 변호사 2명이에요. 네네. 이날 나머지 2명의 패널도 있습니다. 배재정 전 의원, 양지열 변호사 2분이 나왔고요. 2대2로 그래서 맞췄죠. 그래서 배재정, 양지열 2분은 강력하게 이 결정을 비판했고 최경철, 이경환 2분은 강력하게 옹호한 거예요. 상장 유지를. 그런데 뭐 균형 맞추고 좋아요. 상장 유지 옹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자유예요. 근데 허위 사실이 나오는 순간
끝이에요. 사실 이 방송 그냥 오보인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먼저 최경채 씨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상패를 통해서 자본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아직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려는 좀 기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번에도 소액주주들이 우리 삼바에 한 8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삼바의 소액주주들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금융당국에 아마 고려가 있었지 않나. 자,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상장 폐지를 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주장. 뻥입니다. 예. 한국일보가 12월 18일에 낸 보도 제2 경남제약대나 상패 공포에 떠는 주주들이라는 보도에서 냈던 통계 자료에 보면은 최근 5년간 상장 폐지된 기업의 수가 무려 75개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뭘 좀 알고 방송을 하시든가. 응? 검색만 해도 나오는 뻥을 자꾸 이렇게 치시면 어떻게 해요? 방송에 나와서.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직업성 이거 찾아보지만 시청자들은 진짜인 줄 안다고요. 예, 이렇게 뻥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뻥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논리 자체가 잘못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분식회계를 4조나 해먹은 기업을 봐준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려는 취지는 알겠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 근데 이게 상장 폐지가 되면 일주일 딱 시간 준대요. 그거 그러니까 팔아쳐야 될 거 아니야. 손해 안 보려면. 안 그러면 아예 빵원으로 돼버리니까 돈 날라가니까. 근데 그 일주일 안에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이미 분식회계 다 드러나가지고 상장 폐지한다는 결정이 난 게 다 보도되고 공개됐는데 세상에 어떤 바보가 그걸 사겠냐고요.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는 사실은 상장 폐지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투자자를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다 내줘야 되는 그렇죠. 거야. 이거예요. 이거. 기업이 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 보호는 누가 해야 돼요? 금융당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삼성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 그렇죠. 투자자 보호를. 그 의무를 삼성한테 지워야지 왜 갑자기 한국거래소한테 봐주라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뻥을. 네. 너무 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라고 한다. 걔한테 미안해져. 예, 강아지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예, 뭐 그러면은 좀 나쁜 동물 없나요? 나쁜 동물한테 좀 이렇게 붙이면 좋을 텐데. 아무튼. 예. 네. 그다음에 또 같은 방송에서 이경환 씨는 뭐라고 주장했느냐? 비슷한 주장이에요. 삼성바이오가 이번에 계속 이렇게 결정이 난 거에 대해서 정당과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 잘못에 의해서 이 분식 혐의에 의해서 상장 폐지가 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전례가 없다고 본다면 이번에도 그 전례에 따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례가 없으니까 전례대로 한 것이니까 정당하다. 이것도 사실관계를 따지기 전에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례가 없으면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다 봐줘? 전례가 없으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떤 사람이 되게 창의적인 범죄를 세상 최초로 저지르면 그냥 봐줘도 되겠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소리를 나와서 시사 프로그램이라는 데서 패널 이름 달고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아이고. MBN은 책임을 느껴야 돼요. 패널 섭외할 때.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뻥이에요. 왜 전례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많아. 금융감독원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분식회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상장 폐지가 된 현황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때 분식회계 기업 중 무려 68.6%인 59개사가 상장 폐지됐다고 밝혔어요. 전례가 없는 게 아니고요. 전례가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70%나 상장 폐지됐다고요. 전례를 없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겠지. 아니 검색만 해도 나오는 뻥을 이건 진짜 MBN의 잘못이에요. 이경환 씨 패널들의 잘못도 있지만은 MBN이 얼마나 사전 준비 없이 이런 방송을 생방송하고 봐줬어요. 이런 방송 준비가 안 되고 실력이 없으면 생방송 하지 마세요. 그거 대단하네. 그거 어떻게 이거 생방송으로 생각을 할까요? 왜 생방송을 계속 하겠어요? 이런 거 아무리 심의 넣어봐야 기각하니까 그런 거야. 맞네. 이거 심의 넣을 건데 넣어봐요. 이거 되겠어요 이거? 하는 꼴 보면 이거 방심이가 또 기각할 게 뻔해요. 아무튼 간에. 근데 이 사람은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이렇게 법을 어기 판례를 이렇게. 뭐지? 이제 변호사는? 판례는 아니죠. 판례는 아니죠. 왜냐면 금융위원회 이런 데서 똑같이 조사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사례를.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지. 본인 전문 분야가 아닌 모양이죠.
근데 나와서 그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방송에 얘기를 하고. 원래 종편이란 게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도 종편이란 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방송 요즘 여기저기 좀 나가보니까 나는 모르는 거 나와서 이렇게 말 물어보면 모르는 주제를 갑자기 불쑥 거기 앉아있다 보면 또 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뭐 자기 변호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있을 때 자기가 관심 있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 있을 때 말하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패널의 질이라는 게 이게 진보 보수를 떠나서 패널의 질이라는 게 차이가 있는 게요. 제가 아는 패널 분 중에 한 분이 계신데 네. 뭐 굳이 실명을 밝히지 않을게요. 평론가신데 이분은 딱히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냥 거의 중도에 가까운. 네. 근데 괜히 그냥 종편에서는 진보 패널로 배치하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하고 제가 방송을 OBS에서 몇 번 해봤는데 네. 이분은 그 자기 이거 뭐죠? 이거 태블릿 PC라 그러나요? 네네. 그거 갖고 생방송이든 뭐든 그거 못 갖고 가게 하면은 방송 안 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모르면 확인해야 찾아봐야 된다는 되거든요. 거예요. 예. 확인 안 하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도 준비는 해야 되는 거죠 패널이.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 방송 들어가기 전에. 아니 그리고 네. 제작진이 미리 섭외를 하면 어떤 주제로 할 거다, 어떤 얘기를 할 거다 질문까지 해주고 하거든요. 사실상 대본을 네. 다 써줘요. 네. 그리고 네. 그 대본의 내용 중에서 핵심 키워드 방향성은 그러니까 그 대본을 그대로 읽으라는 게 아니고 대화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관계는 정리를 해줘줘야 되거든. 근데 이런 걸 하면 바깥에서라도 쳐봤어야 돼. 보면서 아니 이제 그건 아니다. 사인을 보내서 중지하고 뭐 아니면은 그 다시 한번 뭐 어떻게 해서든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생방송이니까 그냥 대책 없이 그냥 늘어졌다는 거잖아. 놔두는 거죠. 그냥 무슨 말을 하든지. 아휴 진짜 답답한 일입니다. 갑갑한 노릇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입장이자 민원연의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아까 2대2 균형 패널 균형 맞췄으니까 상관없다고 그랬지만 뭐 괜찮다 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에 대해서 찬반을 2대2로 맞춰서 하는 그림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언론이면요.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진짜 MBN이 이번에 거짓말을 해봤지만 진짜 그런 전례가 없는지 상장 폐지 그동안 많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전에 상장 폐지된 기업들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차이가 무엇인지 왜 삼바만 이렇게 상장 폐지를 안 해줬는지 그런 거 분석해서 해줘야지. 이거를 찬성 여론을 일부러 소개한다? 이게 우리나라 언론이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비판할 걸 비판하고요.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고 분석을 좀 해달라고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이렇게 면죄부를 줬는지 시청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전에 이렇게 전례가 많은데 상장 폐지가 다 됐는데 이것도 금액도 4조 5천원 이게 무슨 옆집 개 이름도 아니고 아무튼 간에 이런 구도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사 프로그램 다 하지 마. 생방송도 하지 말고 갑갑해 죽겠어요. 이게 다 방심이 때문이야 이게. 예. 그 생방송 참 위험한 건데 그죠? 이거는 진짜 뉴스처럼 잘 기자들은 그 한 꼭지 자기 리포트 2분짜리 그거 하나 만들어서 그래도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그 사실관계 물론 뉴스에서도 오보가 나오지만은 그런데 이거는 막 썰을 풀어. 그것도 미리 공부한 것도 아니고 막 그날 나오는 아침 신문을 가지고 아침에 모여서 신문을 보면서 막 썰을 풀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되게 생방송을 하기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그런 내용인데 게다가 완전 전문가도 아니야. 맨날 그것만 신문 방송만 보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한데 이거를 이렇게 지금 무리하게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관계가 다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아무튼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문제적 패널 일단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패널들 이런 패널을 내보내라. 하지 말아라 같이. 내보내면은 내보내면 방송 못해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방송을 하지 마세요 그럼. 네. 그러니까 전 말도 안 되는 방송을 말이야. 그리고 저는 좀 생방송 줄여라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실력이 없으시면 생방송하면 안 된다. 자꾸 사고 치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니 근데 뭐 이것도 아까 이봉호 팀장이 말한 것처럼 방심이가 정확하게 이거를 짚어내면 방송국들이 조심하겠죠. 네네. 뭐 전혀 이거 넣으면은 또 방심에서 기가 가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단정적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점. 개인의 의견인 점 이러면서 또. 예. 또 나머지 2명 패널은 또 비판했잖아. 상장 유지 결정을. 그러니까 균형 있게 양쪽의 의견을 전달했다는 점 난리치겠죠 또. 제가 이제 MBC의 우리말 위원이어서 거기 가끔가다 가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 흐름 자막이라고 해서 이렇게 화면이 나갈 때 밑에 흘러가는 자막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막에 너무 오타와 비문과 이런 게 많다라는 지적을 이제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늘 있었던 일이래요. 그런데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게 이렇게
이렇게 흐름 자막이든 또 외주 제작사에서 만들어서 이제 보내는 그걸 뭐라 그러죠? 교양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제 드라마 이런 거 말고 교양에서 자막이 잘못 뜨는 경우들이 제법 있는데 이제 자기는 자막이나 띄어쓰기, 오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은 방송을 보면서 청소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저게 방송에 나오니까 저게 맞는 걸 것이야라고 막연하게 맞아요. 생각할 텐데 그렇게 우리가 망신스럽게 그렇게 오타를 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처음에 좀 욕을 먹으면서 이거 다시 해와, 이거 다시 해줘. 그러면 이게 다시 하려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뭐 납품을 막 시간 싸움인데 납품을 했는데 여기 오타가 있으니 이제 심의실에서 이거 오타 있으니 이거 수정해서 다시 갖고 와. 그러면 다시 가서 그 프로그램을 열어서 이걸 다시 다 편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나서 좀 봐주지. 막 이렇게 그냥 그렇게 이제 했었대요. 그런데 계속 집요하게 이걸 요구했더니 이제는 만드는 과정에서 아예 노트북 꺼내놓고 하나하나 자막을 다 그 맞춤법 검색기를 돌려서 자기들이 제대로 해서 갖고 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선순환이네요. 네, 그거를 이제 수정을 자기가 아무튼 했대. 그런 거를 이런 사례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별것 아닌 얘기지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거듭 우리 방심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너무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방심이가 만약에 종편에 대해서 제대로 까다롭게 심의를 하기 시작하면. 그런데 그래서 한 해에 예를 들어 뭐 오버막말 편파가 30건이 나오든 40건이 나오든 한 해에 그렇게 두들겨 맞았잖아요. 만약에 2018년 올 한 해, 그러니까 2018년 한 해에 그렇게 제대로 했었다면 2019년부터는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은 당연하죠. 예, 우리 살아야 되거든. 방송국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고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봐주는 거는 자기들 스스로 일이 많아진다고 계속 고민하지만 일이 많아지게 지네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심이가. 더 일이 많아질 겁니다. 네, 왜냐면은 계속 문제적 방송은 나오고. 그럼 시민은 계속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 제발. 그리고 방송사 스스로도 이런 문제적 패널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엄성섭이 지금 아직도 방심이 불려가가지고 지금 그런 소리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 그런 소리가 또 받아들여지고 참. 네, 그러니까요. 자, 근데 저는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방심이가 일이 많고 뭐 현실적인 업무의 어려움 또는 뭐 자유한국당의 눈치가 보인다 이런 것도 다 있지만은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 심의 넣는 시민들을 제가 볼 때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본 거 답변도 안 해주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거는 심의 넣는 시민을 무시하는 게 확실해요. 왜냐면은 민원연은 그나마 방심이가 좀 알아요. 왜냐면 우리 업이 이거고 우리는 지금처럼 심의 결과 거지 같으면 막 보고서 내고 막 기사 내고 뭐라 하잖아요. 근데 무조건 방심이 방통위는 제목이 됩니다. 팟캐스트 제목 무조건 씁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일반 시민들 우리 말고도 심의 넣는 시민들 진짜 많아요. 열심히 해주시는 시민들 많아요. 그 시민들은 우리처럼 못해요. 그냥 넣어놓고 이건 너무 심하게 해서 넣어놓고 일상을 살아야 돼요. 일해야 되니까 까먹으신단 말이죠. 까먹고 항의도 안 하고 우리처럼 뭐 기사를 낼 수 있는 스피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냥 그러고 지나가니까 거의 이 자기네 심의 결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은 민원연밖에 없는 거야 이 세상에. 그러니까 다른 시민도 개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거의 개무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거기는 왜 눈치 보냐고 그러니까. 내 말이. 거긴 눈치 보면서 심의 넣는 많은 시민들 개무시하고 민원연도 별거 없어 보이는 거야 이제. 땡땡거리기만 해 무시하면 돼 하고 내가 볼 때 이제 거의 무시하는 수준으로 갔어요 이제. 우리 말은 맥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납니다. 자유한국당은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자꾸 얘기만 하면 기승전 방심이 방통위로 가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새해 화이팅 합시다. 이제부터 어떻게 싸울지. 새해부터 열이 확. 화이팅 합시다. 네. 자, 이 열받은 걸 잊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요것들이랑 잘 너무 열받아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새해 특별 휴가 뭐 이런 거. 방심이 분노로 인한 특별 휴가 뭐 이런.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 더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저렇게 무시하고 그냥 오프닝 클로징을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방심이처럼.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9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뉴스라인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사람들에게 민원연의 이름을 보여줬을 때 대부분 올바른 언론이 사회에 자리 잡은 멋진 삶을 연상했습니다. 당신도 그런가요? 우리의 이름이 당신의 삶이 되도록 민주언론 시민연합